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좀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빨리 갑니다. 예. 네. 근데 정치권은 멈춰 있나요? 정치권도 빨리 돌아가고 있나요? 빨리 돌아가고 있죠.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빨리인지 시간을 풀어주시죠. 네, 아시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네.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복할 건지, 새로운 대안을 어떻게 낼 건지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7월 23일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걸 놓고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뭐 어쩌면 저렇게 국민의힘이 진흙탕 싸움과 같은 걸 하느냐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이렇게 격렬한, 그러니까 이건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한다면은 정말로 절실하게 크게 변화해야 된다 하는 흐름에 어떻게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더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시간도 빠르고 다이나믹합니다. 흥행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너무 성공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뭐 따라 배우고 싶지도 않고요. 아, 네. 이제 저렇게 막 사생결단식으로 분당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당원들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축제장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의자가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의제가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공론회장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민주당은 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한 번 의자 날아가고 예.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네.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날아간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네. 꼴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네. 보더라도. 네. 맞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 통제를 당원- 잘 못했던 거예요. 그 의자 소동을 벌였던 분이 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 예, 그런 그렇죠. 통제들도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금 그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로도가 좀 쌓이시나요? 괜찮으십니까? 웃음으로. 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었던 그 VIP 경로설에서도 VIP가 등장을 했고, 이종호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VIP에게 로비를 했다, 이런 이제 녹취록도 나왔었고, 그때 이제 얘기했던 VIP는 저는 그냥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이다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또 다른 또 사람을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기사에 VIP, V1, V2 이런 이야기 오늘 좀 해보면 어떨까, 예, 주제를 제가 던져봅니다. VIP는 원래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정치권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청와대에서 4년 3개월 근무했는데, 네. 이제 대통령께 보고서를 올릴 때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면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중립적 언어로 바꾸려고 VIP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지시사항을 내리거나 부처에 전파를 할 때 대통령 지시사항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꺼리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VIP 지시사항 이렇게 바꿔서 네. 문서에 쓰는 사실 용어이고요. 네. V1, V2 이거는 이제 외교 의전 용어인데, 이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순방을 나가거나 행사를 할 때 어느 자리에 앉을고 어떤 차량을 타게 할 것인지를 이제 암호로 지정을 하는데, 그걸 이제 V1, V2, V3 그렇게 해서 그룹핑을 만들고 사람을 지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 용어인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마치 이게 VIP가 예전에는 대통령만 지칭했는데, 지금 용산에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도 VIP로 자기들이 일종의 그 무게를 좀 두고 있다 보니까 V1, V2라는 용어가 의전 용어가 아니라 일상적 용어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아, 그 두 분을 다 네, 네. VIP로.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영부인을 대통령과 이렇게 의전이나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에서 이걸 V1, V2로 구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VIP는 한 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서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보고서를 그러면 V1, V2로 쓰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은 V0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앞섰다고 그래가지고. 일보다 앞에 있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이른바 요즘에는 게이트라는 용어도 좀 나오던데, 이런 의혹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이 V1, V2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그 VIP 자체가 무슨 대통령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오히려 올 때는 그러긴 고객들을 하죠.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제 VIP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걸 이제 차용해서 실제로 용산실에서는 그 좀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종종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이게 단순히 그런 정도의 좀 의례적인 그 대통령을 지칭하는 나름대로 은어라면 은어일 수 있겠죠. 그런 정도 차원을 벗어나서 지금 뒤에 숫자까지 붙여가지고 V1, V2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가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지금의 이제 여사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이슈가 이렇게 자꾸 부각이 되면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좀 은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경호 차원에서 네. 예, VIP, 암호입니다, 암호. 네, V1, V2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하고 지금 있는 용산에서는 암호예요. 용산에서는 예. 또 PL이라고도 쓴대요. 퍼스트 레이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어들을 이제 예전에 YSDJ처럼 네. 딱 바라보고 바로 뭐 김대중, 뭐 김영삼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이렇게 약간 YS나 DJ 같은 용어를 썼던 것과는 좀 다르게 네. 이번에는 V1, V2라는 개념이 그 영부인의 역할이 사실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등장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듣기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제는 그럼 VIP면 대통령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도 지칭하는 거냐. 네. 그렇죠. 지금 모호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VIP가 오직 대통령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게 지금 아니 예전에는 보고서상에 그렇죠. 저거 이제 네. 보고서를 많이 썼는데 네, 그 네. 보고서상에 사실 VIP라는 용어는 대통령만 지칭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네. 또는 정부 부처에서 VIP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것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례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김건희 여사까지도 VIP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암호를 사용한다는 건 네.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들어야지 그게 암호가 그렇죠. 되는 그게 건데. 그렇죠. 은어잖아요. 예. 예. 말하는 사람은 아는데 듣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헷갈려하면 근데 전혀 지금 용산에서는 헷갈려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네, 네. 네. 국민들만 헷갈리는 거니까. 조정일 텐데. 네. 예. 사실 이 이제 그 발단이 됐던 게 그 이종호 네. 그러니까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렇게 녹취록에서. 그거 누구하고 그 통화했는가도 이제 본인 스스로 밝혔잖아요. 네. 처음에는 공익 제보자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제 박정원 대령의 변호인인 저기 김규현 변호사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 와중에서 이제 어찌 보면 좀 본인의 그 뭐라 그럴까 위상을 이렇게 높이려고 이렇게 이제 과장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이종원 전 어떤 말을 대표도 지어낸 거죠. VIP를 처음에는 뭐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김계환 사령관이라겠죠. 네, 사령관이라고 심지어. 했다가 예, 예, 예. 본인도 예. 예,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건 속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다시 나왔는데 네. 자기들끼리는 VIP라는 용어를 쓸 때 김건희 여사를 지칭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 카톡방에 들어가 있던 전직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가 있는데 그 송모 씨가 경호처 출신이다 보니까 V1, V2가 무슨 의미인지 VIP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려줬을 너무나 거거든요. 잘 알죠. 다 알려줬을 거니까 네. 이종호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김건희 하다가 그러면 사람들 눈에 띄고 귀에 들리니까 네. 자기들 표현대로 이제 이른바 관공서에서 쓰는 표현처럼 VIP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빨리빨리 그 수사가 진행되어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져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네, 지난주도 근데 그 이제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제 추정할 네. 때는 맥락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저기 그 용산 경호처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송 씨 그리고 박정원 대령 그리고 그 변호인인 이른바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 그리고 이종호 씨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뭘까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병대 이럴 때면 고 하나의 그 조직 내에서 이렇게 소통되던 그 그래. 버전이 해병대에서도 VIP라는 용어를 쓸까요? 아니, 근데 이 쓰죠. 모든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에 이제 그 이종호란 분이 아시다시피 옛날 그 라임 사태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저기 도이치모터스의 그 주가 조작 공범이죠, 공범. 주범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미 그 처벌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그 뭐 속된 용어로 얘기하면은 금융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봐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사기꾼이라는 건 늘 본인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5만 군데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약한 고리를 찾아서 사기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해병대라고 하는 여기에 자기가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사기를 치다가 지금 이렇게 이 사달이 날 가능성이 허세를 좀 상당히 부렸다, 높다. 아니 왜냐하면 그 본인도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 공개하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받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 믿을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예,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또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행정관이 아니,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죠. 거기서는 행정관이 일관되게 하면 사람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모를 가능성이 저는 객관적으로 있다니까요. 이제 그 가방 명품백을 이제는 행정관이 제가 깜빡해가지고. 깜빡하고 돌려주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제 바뀌어 가니까 국민들은 그걸 신뢰를 이제 못하고 뭐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그게 저도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쭉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만나는 지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 로비하기 위해서 이종호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 공범이 이거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고 자기가 결혼시켰는데 무슨 격격한 공로가 있다라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삼부토건의 주가가 폭등하는 과정에 뭔가 이게 개입한 것 같은 정황도 있고 해병대의 사령관을 포스타로 만드는 과정에 내가 임성근을 포스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허세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도 등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에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고 있었는데 최상병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네. 생기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특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늘 수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정짓자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 공수처가 지금 왜 이렇게 수사를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공수처에 담당하는 검사와 부장이 이종호 씨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의 변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임을 했잖아요. 그 이건 뭐 당연한 뭐 상식적인 일인 것 같고, 근데 그거야 뭐 처음부터 의도했다거나라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1년 동안 왜 공수처가 수사가 미진했나. 좀 미진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래서 오늘 공격이 좀 되시는데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그래서 답변은 아시다시피 아니 사실 공수처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지난 어떤 문재인 정부 때 그걸 해서 사실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국회를 파행시켜가면서까지 관철시킨 거잖아요. 그 공수처가 나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아무것도 단수 시간 안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당연히 우선은 저기 그 공적으로 공수처 자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국민 세금 받아먹으면서 이 대단한 지금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밝혀지 못하고 있는 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공수처의 문제인 건가요? 문제도 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나서 특검을 하자라는 주장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공수처의 담당 검사와 부장이 다 관련성이 이게 있어서. 이종호랑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제 저기 똑같은 이제 이거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실체가 어떤 입증됐다. 어떤 사실이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김윤혜 뇌피셜일 수 있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최초의 문제가 됐을 때 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진정성을 아직까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정파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게 월권행위였을 가능성은 지금 객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본인이 아직 이제 그 수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초기에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관련돼 있다 하는 걸 적시해가지고 경찰에 넘긴다라는 건 제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우선 12 이전에 해서는 안 될 월권행위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기현 변호사란지 이분들이 왜 어떻게 그 과정에서 그 같은 어쩌면 끼리끼리 그 해병대 조직 내에서 단톡방 열고 이렇게 노는 건데 거기서 그 어쩌면 약간 선배격인 것 같아요. 이종호 씨가.
그걸 어찌 보면 이제 볼 때는 그 관계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녹취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터뜨리고 이런 부분들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공정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일단 박정훈 대령이나 심재진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직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도 더 투명하게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월권 행위를 이렇게 했는지, 물론 그걸 이제 본인은 이제 선한 의도라고 그걸 자꾸 강변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 국가 어떤 공적 그 어떤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걸 포함해서 특검을 해도 저는 민주당은 받을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번에 지금 유력한 당대표 어떤 주자인 한동훈 대표도 공정성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문을 하자라고 문을 열어놨고 나는 이런 변화가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수단이요?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이 사람만 100% 잘못이야가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 범위를 딱 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만약 그게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그건 수사 범위 안에 집어넣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출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어떻게 내일이 저기 딱 일주기인데 너무너무 지금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최수근 상병. 이제 하나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김규현 변호사는 최상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해병대 채팅방에서 이종호 씨나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랑 만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사건들이 많이 나온 거죠. 박 수사단장의 변론이 된 것은 올해 3, 4월 경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쭉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거를 지금 박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뭔가 의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권선동 의원의 그런 음모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다 해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의 의혹이 그럼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수사 범위 안에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하시면 그는 민주당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합리적인 어떤 그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서 일단은 절차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걸 또 하나의 이슈 이제 전화번호죠. 02-800번에 7070번 이제 모두가 다 외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명예가 변경돼 있고 민주당은 이제 이 번호를 수사 외압 의혹을 풀 열쇠로 꼽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당연하겠죠? 7월 31일 날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수사 대상의 범위를 사인을 했는데 이 800에 7070 전화를 받고 나서 그걸 다 뒤엎었거든요. 이 7070의 주인이 누구냐? 어떤 사무실에 쓰는 번호냐가 되게 중요하죠. 외압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 경호처의 가장 높은 단위에 있는 분이 이 번호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이 이제 가능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인데 지금 녹취록에 보면 또 등장합니다. 녹취록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모 씨가 대통령 경호처 김용현 처장이 이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육사의 기수도 훨씬 높고 또 선배이기 때문에 마치 거기에서 군 관련된 업무들을 대통령 경호처 업무뿐만이 아니라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외압을 행사할 정도로의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국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같은 맥락인데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니까요. 하는 입장에서.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의혹에 불과한 거고 어쨌든 지금 어떤 우선 공수처가 저는 우선적인 책임이 크다고 보여지고 그게 저기 아닐 때 병행해서 특검도 같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의혹에 불과하다니까요. 근데 의혹이 있어야 이거를 이제 수사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 그 재판부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800에 7070이 도대체 그 시기에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를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그걸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800에 7070이 어디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7월 30일부터 계속 전화를 했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윗 단계에는 누가 있었을까도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수사하면 다 밝혀집니다. 제대로 하면. 그 끝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이제 다 아까 말씀대로 거기고 심지어 아까 제가 박정훈이나 이 사람들의 정말로 숨겨진 의도가 뭐였을까라는 것도 저는 밝혀지게 된다. 저는
그것까지를 다 봐야지 이제 실체가 어떤 건지 규명이 되지. 지금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 수준에 불과한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이제 예. 전당대회 얘기 조금 마무리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당원 투표 곧 시작이죠, 국민의힘.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네. 지금 분위기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겠죠. 크게 지금의 여론의 흐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없어 않다고 보이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네. 그래요. 어차피 예, 예. 대표는 한동훈.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 흐름을 이렇게 바꿀 정도의 강한 그 반작용은 좀 없어 보입니다. 당원 제가 투표가 보기에는. 며칠 하나요? 그러니까 4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하고 내일 모레 이제 투표 못 하신 분은 네. ARS로 네. 이틀간 더 해서 예.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23일이 전당대회인데 22일 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반면에 이제 막 시동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오늘 뭐 이제 대표 후보 토론회가 오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합동 연설회가 이제 광역 시도를 돌면서 이루어지고 8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두 당의 색깔이 좀 다르고 흘러가는 방향도 좀 다를까요? 아니면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민주당은 차분하게 네. 4기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당을 일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170석의 정당을 잘 운영해서 지방선거와 대선에 승리하게끔 만들 수 있는 선장이 누구냐를 뽑는 차분한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격렬하게 네. 지금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면 마찬가지로 저는 네. 그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게 그 지나가는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일극 체제가 세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 가능성이 높고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재명 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치 네.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저는 그 흐름으로 서로 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워낙에 작지만 또 파장이 커가지고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 한동훈 후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소 취소 청탁을 해왔다는 폭로를 해서 사실관계는 뭐 다 그랬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 뭐 한동훈 후보도 말실수를 했다. 그쪽 예, 캠프에서도 예. 그렇게 인정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이미 나와버렸거든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이거 됩니까?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큰 내용이고,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자체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약에 그런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즉시 국민권익위에다가 그걸 신고를 했어야 맞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 분당대회 과정에 그걸 폭로해 버리니까 나경원 사실 의원도 굉장히 막 당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그 당시에 재판에 지금 걸려 있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명하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우선 입장에서는 아니, 청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그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워낙에 지금 어거지로 공수처법이나 이런 걸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그 세 달이 나섰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쩌면은 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좀 이렇게 과잉 행동들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적으로 뭐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그 맥락을 그러니까 검사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자꾸 너무 지금 한동훈 의원 후보에 대해서 너무 지금 과한 공격이 그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즉자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실수였던 거고 저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과장된 하나의 어떤 프레임에 불과할 거다. 사실은 네, 그리고 저는 나경원 청탁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건 같은 어떤 그 집권당의 그 뭐랄까 하나의 어떤 주인공들로서 저는 그런 어떤 의견과는 저는 충분히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그건 법치를 글쎄, 위반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이제 억지로 프레임을 우리들이 볼 때는 아니죠. 이미 잡아가는 재판을 진행 중인데 검찰한테 공소를 기각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라고 요구한 내용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거 뭐 불구하고 그걸 요구했다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나경원이 그런 판사까지 정도로 하신 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이 그러니까 청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웃기잖아.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눈 계시는 거지. 청취자분들께서 상식적으로 그건 좀 상식을 지금 혼자서도 판단하셔야죠. 많은 말씀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거 청탁 맞지? 어떤 분 아니 일반 사람이 아니, 그렇게 할 수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그 말도 안 되는 또 일이죠. 아니, 그렇게 이제 저기 네. 보실 수 있는 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제 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맥락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이 그간 내가 볼 내용이 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여셨고 네.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여당 내에서는 우야무야 이걸 덮으려고 하시겠지만 이거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 얘네들은 법무부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을 못 시켰냐라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수사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가 성과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단면을 보여주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저는 야당에서 밝혀낼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아마 언젠간 저희가 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